안녕하세요. 탐색의 시간 태양초입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서 이동을 위한 준비를 해봐야겠죠? 저는 부서 이동을 위해서는 총 4단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선 관심 직무를 찾아야겠죠? 가장 쉽게는 내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방법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또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가 지금껏 해온 분야에서 어떻게 더 나아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새롭게 내 귀에 들려오는 뉴스 중에서 관심이 생기는 분야를 한번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또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기존에는 몰랐던 거지만 저런 직업도 있구나, 저런 직무도 있구나 하면서 흥미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좀 더 알아봤을 때 기왕이면 그 직무가 앞으로도 유망하다 또는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가치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길러주는 분야라면, 그래서 성장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면 더 좋은 것이겠죠. 두 번째는 그 해당 직무, 해당 직업의 기본 아레나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관심이 가는 분야를 찾은 이후에는 그 직무나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 검색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이런 직무가 사내에 있는 것이라면 사내 공모, 잡포스팅이 떴을 때 그 세부 지원 요건을 알아보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정말 운이 좋게도 내가 관심이 새롭게 생긴 그런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의 어느 정도 관계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미팅을 신청해서 세부적인 찐 아레나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메일 또는 한 주를 어떤 일로 보내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한 달과 1년의 목표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킬이 필요한지 파악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떠한 외국어가 필요하다, 혹은 컴퓨터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찐 그 이야기를 문의하게 되면 그분이 실제로 겪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실제 자기네 부서에 있는 상사가 어떠한 스타일이고, 현재 조직은 성비라든지 직급이라든지 하는 것, 어떤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알려줄 수가 있을 거고요. 출장이 많은지 적은지 등등 이러한 그 팩트 기반의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장점인 것이 나한테는 단점일 수도 있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단점인 것이 나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관심이 생긴 직무 또는 직업의 세부적인 아레나를 파악을 했다면, 그리고 장단점까지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정보들을 나의 기존 경력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구인을 하는 입장에서 나의 그 역량과 경험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생길 테니까요. 즉,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만약에 준비가 부족하다면 6개월 또는 1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에 기재할 수 있는 형태로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부적인 아레나를 듣고 나서 단순하게 난 A를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B 업무를 하겠어? 그들은 날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마음을 먹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기존에 내가 했던 일이랑 나의 역량을 새로운 업무에 연관을 시켜서 그 새로운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내 경험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지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던 분이 마케팅 업무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저는 영업을 해봤고 영업 이전에 성공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풀 수도 있고요. 또는 개발을 하시던 분이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개발을 하면서 마케팅 업무를 살펴보니, 개발했을 때의 의도가 혹은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마케팅에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옮겨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제 포착해서 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B2C를 하던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B2C를 한다면 나는 B2C 경험이 풍부하다. 온라인을 해보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 이 중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은 또 오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썰을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제품의 B2B를 하다가 또다시 A 제품의 B2C를 하게 되면은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B2B라는 그 거대한 의사결정 조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B2C로 이제 그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하는 것은 더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연결고리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전 작업을 실제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성공적인 부서 이동을 위해서는 실력 그리고 관계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지금까지의 내 경력을 점검했을 때 이것이 새로운 부서로 옮기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새롭게 관심이 생긴 부서 또는 그 직무랑 연관되는 프로젝트에 자원을 한다거나 또는 별도로 내가 공부를 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서로 옮기기 위해서 채우지 못했던 그 갭이 메워지겠죠. 실력 측면에서요. 그래서 향후에 그 부서에 있는 면접관이 나의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를 읽었을 때, 이 사람 우리 부서에 오면은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부서에 건강한 인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부서에 지원을 했을 때 면접관이 될 사람들이 혹은 면접관 주변에 있는 팀원들이 나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게 인지하고 나의 그 간절한 마음도 알아서 더 강하게 어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부서, 내가 관심이 가는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팅을 신청하는 것, 커피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온라인이나 서비스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적에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을 컨택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정보를 단박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미래의 커리어가 달려있는데 이게 당장 쑥스럽고 하는 게 대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간절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엇라도 하나 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서 안 가면 그만이에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래요.